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얼마 전에 큰딸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탔기 때문에 저는 롤러스케이트를 잘 탄다고 딸한테 얘기를 했었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자는 딸 아이한테 이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최근에 시간을 내서 한번 아내하고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됐어요. 롤러스케이트, 바퀴가 4개 달린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타고는 이제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롤러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걱정이. 딸한테는 이제 잘 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롤러스케이트장에 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신발을 신고 그 바퀴가 달린 그 타는 곳으로 갔더니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 내가 롤러스케이트를 탔던 그 경험,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감각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23살 때부터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많은 50대의 분들, 40대, 60대의 분들이 이제 20대 초반에 공인중개사인 저를 이제 너무 어리게 봤던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그때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를 보고 많이 좀 무시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을 사러 오거나 아니면은 상가를 컨설팅 받으러 오거나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험은 그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딸려가는 그런 형상을 이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취미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떨까? 취미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했던 취미들, 경험들은 많아요. 딸과 같이 탔던 롤러스케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낚시, 보드, 라이딩, 바둑, 골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장점이 됐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은 이제 바둑을 좋아하셨는데 그 바둑이 공감대가 돼 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골프를 아주 잘 치진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골프를 접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얻으면서 그 취미 생활을 통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경매를 통해서 이제 좀 성공이라기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는데, 경매를 이제 제가 진입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1억짜리 빌라가 있으면 이 1억짜리 빌라를 막 1억 1천만 원, 막 1억 2천만 원 이렇게 높게 빌라를 낙찰받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오긴 왔지만 그 전에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빌라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빌라를 사면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빌라를 통해 가지고 뉴타운 개발 계획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가격들이 올랐고, 빌라를 살려고 해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매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사기 위해서 경매로 나온 이 매물들, 감정가 1억짜리를 막 1억 2천, 1억 5천에 샀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너무나 화랑기였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제가 빌라로 낙찰을 받거나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높은 가격을 쓰더라도 빌라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아보자. 왜? 그래야지 내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딸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본 경험과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경매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물건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는 게 맞는 방법이겠지만, 젊은 나이에 제가 20대 때에 경매 낙찰을 처음 받았는데 20대 때에 제가 경매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얹어가지고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자. 좀 비싸더라도 내가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낙찰을 받으면서 경험을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경매 입찰에 들어가면서 이제 경매 첫 번째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경매를 많이 공부도 했었지만, 제가 경매를 이제 4년 이상 공부를 했었던 시기는 낙찰을 받고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경매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경매 공부를 하고 낙찰을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 가지고 제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면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경매 낙찰을 받은 경험을 갖고 난 후에, 내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경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석사 논문을 경매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경매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정말 얻었어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 책만 보는 사람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등기를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등기를 쳐야지 취득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몇 퍼센트의 이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서 현재의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낙찰을 받으면서 좀 두려웠어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이제 명도라 그러죠. 명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시간.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청약을 통해서, 청약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 대출을 실행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이전을 받지만은, 구축의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과 그 잔금 시기가 있어가지고 잔금 시기에 소유권 이전을 받지만, 이 경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는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잔금을 치르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명도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비싸게,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부동산을 단 한 번도 싸게 샀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왜냐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이 5억짜리 아파트의 금매를 4억에 산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이 4억은 금매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도 비싸게 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명도를 하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두 번째 경매를 받고 컨설팅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한테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쌓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아까 제가 롤러스케이트를 탄 것처럼 저한테 이제 장착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부동산의 스킬들 중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경매들 중에 특수 물건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NPL 채권에 대한 부분도, 경매와 연결된 NPL 채권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볼까? 계속 도전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이제 축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이제 경매라든가 청약이라든가 매매라든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이 경험치를 내가 갖게 된다면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기술들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세로 살아야 되는 아파트, 5억짜리 시세의 아파트를 7억, 8억에 사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호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런 시기에 호가를 많이 높인 그런 매물들을 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청약들, 그리고 경매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다소 비싸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치들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기술들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의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것들만 인지하면서 경험치를 전혀 안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도 낮게 거래가 되고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여러분들께서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부동산은 시간을 산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소 그 경험하는 비용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더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낙찰 가격 플러스 나의 경험 가격을 더 얹어가지고 내가 입찰가를 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분들,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경험의 비용을 넣었구나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언가를 사거나 부동산의 경험들을 가지려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물건만을 산다, 내가 하나의 아파트만을 산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경험,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경험을 산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내가 산다, 이 노하우들을 산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101동 101호의 아파트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산다, 거기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역을 산다,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산다, 학군을 산다, 인프라를 산다, GTX 역을 같이 산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무리를 하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성공했다, 또는 돈을 벌었다, 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A라고 하는 친구가 돈을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을 듣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술 한잔 사라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밥을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떠한 경험도 값지지 않은 경험은 없다 그러죠. 저도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불량 청소년일 때 놀러 다니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제 딸하고 스케이트를 같이 타러 갔는데 스케이트를 잘 타니까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딸 아이가 저를 이제 굉장히 좀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런 경험치의 값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입한 것만큼의 그런 가치는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쩌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멘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을 봐봤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찐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상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크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A와 B를 초이스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 그리고 내재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테크 마인드의 영상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